네, 오늘 정치 뉴스를 제가 쭉 일별해 보면서 정치의 현장, 오늘만큼은 여의도가 아니라 광주광역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희호 여사가 광주를 방문했고요. 그래서 광주시장 출마한 세 후보가 모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에 그 영상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노갑 후보가 안철수를 위해 광주에 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공동대표 광주에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습니다. 네. 지금 윤장현 후보의 전략공천 절차, 과정, 네. 많은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 광주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또 광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부입니다. 그런 만큼 두 대표가 달려가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윤장현 후보를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그 권노갑 상임 고문이 그 윤장현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아침자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네. 제가 써서 참 쑥스럽습니다. 저자 직강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네. 그 윤장현 후보는 당의 후보입니다. 네. 권노갑 상임고문 동교동계 좌장이죠.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인데요. 네. 윤장현 후보가 월요일 광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네. 권노갑 상임고문과 함께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네, 광주 3선인 김동철 의원도 이 자리에 배석을 했고요. 네. 거기에서 권노갑 고문에게 지원을 호소를 하자 네. 권 고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공천 절차 발표 시기 등 과정이 정말 잘못됐다. 그러나 당 후보가 성공해야 당이 선다. 그리고 안철수 공동대표는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네.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를 잘 가꾸어 가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당의 후보가 성공을 해야 된다. 내가 윤장현 후보를 위해서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광주에 내려가서 네. 같이 버스를 타고 광주 전역을 돌면서 지원을 호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요. 이용섭 전 의원, 무소속 의원이 됐죠. 네. 그리고 강원태 현 시장하고도 권노갑 상임고문이 가까운 인연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윤장현 후보의 손을 딱 들어주겠다고 결심을 한 거네요. 네. 왜냐하면 네. 권 고문 네. 그 친노의 좌장인 문재인 의원에게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네.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03년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에 대북 송금 특검을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단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 의원을 위해서 권노갑 고문은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네. 윤장현 후보에 대해서도 제가 물었더니 네. 바로 2012년 당의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도왔던 거에 같다. 네. 직접 권노갑 고문에게 질문을 직접 하셨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2012년 사례를 들었고요. 네. 또 그 권 고문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강훈태 시장과 이용섭 네. 의원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윤장현 후보보다 강훈태 시장이라든지 또 이용섭 의원과는 같이 한 시간이 길거든요. 인연이 훨씬 길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어제 전화 통화를 했을 때도 두 사람에게는 정말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그러나 당의 후보가 성공해야만 당이 설 수 있다. 네. 또 2017년 정권 교체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다. 그 점을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어쨌건 안철수 공동대표 이제 광주를 곧 방문하게 되는데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말 때문에 안철수 공동대표가 막 해명하는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네. 요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안철수 공동대표의 생각을 직접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요 약간 좀 치명적이네요. 안철수 대표가 밑에서 돌아가는 실상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직접 얘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새정치민주연합 출입 기자들과 첫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원내대표 선출 직후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의 전략공천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사람 심기에 대해서 네.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네. 여기에 대해서 내놓은 답입니다. 밑에서 돌아가는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네. 안철수 대표 주변 사람들이 안철수를 팔아서 시당 도당으로 쭉쭉 내려가는데 네. 그게 받아들여져서 중앙당에까지 올라온 게 많은데 안 대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박영선 의원이 이제 정치를 막 시작한 그래서 정당의 공동대표로 공천을 총괄 책임지는 자리까지 올라간 안철수 대표가 밑바닥에서 벌어진 일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안철수도 모르는 사이에 당 대표의 이름을 팔아서 공천을 어물쩍 받으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어젯밤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네.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네. 저는 공정한 관리자다. 대표가 누구 편을 들어주면 안 된다. 누구 편도 들지 않았다. 네. 결과를 보면 진 것 아니냐. 이것이 무리하게 제 사람을 심은 결과인가. 그러니까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결과 경선에 들어갔던 안철수의 사람들 3명은 모두 탈락을 했는데 네. 이게 과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심은 결과냐. 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요. 정말 네. 이 발언을 들으면서 정말 안철수 대표가 현실 정치인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도 전략공천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의 전략공천은요. 네. 그 전제가 있습니다. 네. 전략공천하면 반드시 당선이 된 겁니다. 그게 리더의 역할이죠. 아, 여러 가지 분란과 반대가 있더라도 큰 틀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밀어붙이고 반드시 이기도록 만들어야 하는 일. 그게 바로 리더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왜 이 사람을 전략공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네.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당원, 대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밀어붙이고도 졌다. 그런데 나보고 어떻게 내 사람을 심었다고 할 수 있냐. 이거는 정말 좀 리더십을 의심할 만한 네. 그런 발언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요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안철수 대표 보면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 네. 예, 우리가 정말 보호하고 네. 감싸고 정말 적극적으로 네. 방어벽을 쳐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바로 네. 이런 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공동대표 야권의 큰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노갑 상임고문도 안철수의 결정을 돕기 위해 광주에 직접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윤장현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은 상황인데요. 어쨌건 이렇게 공천한 윤장현 그리고 탈당한 두 분의 나머지 광주시장 후보들이 오늘 모두 이 여성의 광주 방문에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인데요. 광주를 방문한 영상 같이 보시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광주 북구 망월동 518 국립묘지입니다. 네. 네, 이효 여사는 93세인데요. 아이고, 93세요. 네, 대단히 정정합니다. 네. 그러나 93세기 때문에 늘 수행원들은 차에 휠체어를 싣고 다닙니다. 네. 자, 묘지에 분향하는 이희호 여사 모습이죠. 모습이죠. 네, 뭔가 묵념했고 예. 다른 이용섭 후보, 강훈태 시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도 총출동을 했고요. 바로 보시는 분이 윤장현 후보입니다. 네, 특히 예. 5.18을 앞둔 주간이라 자, 그러면요. 여기서 좀 이희호 여사의 손을 잡는 사람이 누구인지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아랫단에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든 윤장현 후보가 이 여사의 손을 잡고 윤장현 후보가 손을 잡았습니다. 예, 옆에 강훈태 시장은 손을 안 잡은 상태인데 예. 네. 아직도 광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이효 여사와 어떻게든지 개별 접촉을 하기 위해서 어제 이 여사의 일정이 알려진 직후부터 새 후보가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네. 자, 일단 뜨거운 경쟁을 치러야 될 강훈태 시장, 윤장현 후보 일단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이효 여사의 광주 방문을 맞이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역시 광주가 오늘만큼은 정치의 중심이었는데 약간 건너뛰어서 이번엔 야권 얘기가 나온 김에 부산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자, 친박의 서병수 후보가 새누리당은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야권에서 지금 단일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일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새정치연합 김영춘 후보 그리고 네.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이미 12일부터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일이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16일입니다. 네. 내일 밤 자정까지는 반드시 단일화에 합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 자정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요. 네. 오거돈 후보와 김영춘 후보가 단일화하겠다고 발표를 다 해놨는데 몇 시간 만에, 3시간 만에 뭐 바뀌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원래 이 단일화 협상이라는 게 네. 그런 진통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닥에서 뛰어왔는데 네.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후보직을 포기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네. 그리고 특히 새정치연합의 김영춘 후보는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단일화가 되기 위해서는 네. 어떤 단일화를 하는 목적 그리고 네. 단일화를 해서 후보가 된다면 어떤 걸 하겠다 이런 네. 걸 내놔야 된다.
이 점을 그렇죠. 강조했습니다. 김영춘 후보가 그동안 이제 야당 후보 출신으로 부산 출마도 하고 여러 가지 한국 정치의 지형을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잠시 후에 김영춘 후보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한 라디오 인터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승리를 위해서 일단 손잡고 보자. 그 다음에 1등하는 후보를 이겨보자.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조금 달리 접근한 것 같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우선 후보를 빨리 정하는 게 급선무 아니냐, 그런 급한 마음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그런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선진 정치를 해보자. 과거처럼 맨날 후보를 어떻게 누가 하느냐 이게 급한 문제처럼 여기지 말고 시민들에게 왜 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지 그 정당성을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오늘 부산 후보가 그래서 7대 부산 대개혁과제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산개혁 시민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를 위해서 단일화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부산 시민들, 부산 유권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야권 후보로 단일화 하는데 우리 1등 후보 꺾기 위한 그 승리의 목적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밑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다는 예의를 갖추는 형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